안녕하세요. 주식마법사TV입니다. 5월 1일 토요일 아침인데요. 여러분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4월 30일 금요일 종목 리뷰 및 다음 주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5월 3일부터는 코스피, 코스닥 공매도가 재개되죠. 공매도 재개 시 유의해야 될 사항 그런 거에 대해서 영상 말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 금요일 마감한 미국 나스닥 0.22% 상승이 나왔습니다. 종가상 이렇게 상승이 나왔지만 음봉을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금일 마감한 미국 나스닥 0.85%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20일 이동평균선에 살짝 걸려 있습니다. 여기 20일 이동평균선 이 부분을 다음 주에라도 지켜주고 다시 반등을 해줄 건지, 아니면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가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미국 증시가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면 13,500 부분, 이 부분까지도 열어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나라 장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0.83% 하락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0.73%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했기 때문에 다음 접점은 이 부분이죠. 3060포인트 이 부분 저점까지 열어둬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 중에라도 아까 보셨던 나스닥이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할 시에는 우리나라 코스피 1차 저항은 3100포인트가 되겠죠. 이 3100포인트 그리고 2차 저항은 3060포인트 요까지 열어두고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나흘 연속 이렇게 하락의 폭이 컸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월 3일부터 재개되는 공매도의 부활 그런 거로 코스피보다는 더 큰 하락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970포인트죠. 이 부분에 오면 한번 반등해 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하이닉스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지금 현재 주가 상태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13만원 부분이 깨져버린 거죠. 다음 주에라도 이 12만원대 초반, 이 12만원대 초반까지 열어두고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온다면 여기서는 한 번은 반등은 해주겠죠. 하지만 차트상으로 SK 하이닉스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LG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16만원 요 부분을 하향 이탈해 버렸죠. 이제 15만원 요 부분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 두시고요. 만약에 얘가 하락을 해 가지고 14만원 요 14만원 부분까지 온다면 이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절대 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1차 저점인 15만원 요런 부분에 오면 기술적 반등 한번 노려 볼만 합니다. 카카오도 지금 11만 3천원 부분까지 왔는데요. 11만원대 요 부분을 지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깨뜨린다면요. 얘도 10만 5천원, 10만 5천원 이런 부분은 저점 매수 구간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강주들 제가 지난 목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거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철강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날 방송에서 이 철강주들 이렇게 한두 종목씩 영역을 넓혀 나가는 거 보니까 조금은 조정을 받겠구나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지난 금요일날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애들이 대장이죠. 이네들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크게 올랐던 동국제강 얘의 하락폭이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현대제철, 포스코 이런 애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뒤따라 올라왔던 TCC 스틸이나 동양철관 이런 애들이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만든 거죠. 물론 하이스틸 이런 애들이 상한가를 붙었긴 했지만요. 만약에 어제 포스코와 현대제철 그리고 동국제강 이런 애들이 이렇게
하락을 하지 않고 다시 재상승을 해주었다라면 이 TCC 스틸이나 동양철관 이런 애들 아마 상한가에 안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볼 때 큰 관점으로 일단 그림을 그려 놓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가 단타 거래를 하든 아니면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든 그 그림에 따라서 물량도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 그림에 따라서 자기의 수익이 크게 날 수도 있고 작게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어쨌든 이런 포스코, 현대제철, 뭐 동국제강 이런 애들이 지금 하락을 나타내 주었는데요. 이런 애들 다음 주에 끝난 게 아닙니다. 다음 주에 이런 애들 첫 번째 구간은 이 11선을 살짝 이탈하고 뭐 21선까지 오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했던 종목은 21선까지 안 오고 다시 터닝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11선과 21선의 한 중간 부분이죠. 이런 부분까지 온다면 이런 애들은 기술적 반등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대제철은 지난 금요일 날뭐 5일선을 살짝 무너뜨렸는데요. 이런 애들은 11선이죠. 11선 살짝 하회하는 52,000원 이런 부분에 오면 기술적 반등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애들을 직접 거래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런 애들을 보고 굉장히 탄력이 좋은 뭐 동부제철이나 현대 BNG 스틸 그리고 뭐 사면철강 뭐 NI 스틸 아니면 뒤에 상승해 줬던 이 동양철관 이런 애들을 저점이 왔을 때 종가 오버나잇 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음 주 중에 코스피가 조정을 받는다면 이런 철강주들이죠. 철강 그리고 해운주들이죠. 해운주들 이때까지 굉장히 추세가 좋았습니다. 이런 추세가 좋았던 애들 이런 애들이 10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무너뜨린다면 저점의 기회로 삼으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도 철강주는 이렇게 조정을 받았지만 굉장히 세었던 섹터가 조선주입니다. 자,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9% 상승, 대우조선 5% 상승,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장중한 때는 7%까지 상승을 했다가 2% 정도 상승, 만진중공업도 11%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선주들이 굉장히 주가가 좋았다라는 거죠. 이 조선주들은 철강주들보다 조금 늦게 움직였죠. 다음 주에라도 이런 조선, 철강, 해운 이런 애들 위주로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같은 경우에는 HSD 엔진 얘를 종가 오버나잇을 한번 해봤습니다. 조선주들이 이렇게 시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전고점이 1300원인데요 전고점 부분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 전고점을 뚫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일부 물량 오버나잇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주 중에도 이런 조선, 철강, 해운 이런 애들 위주로 거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지수가 하락을 해가지고 저점에 온다면 뭐 카카오나 SK하이닉스, LG전자 이런 애들을 저점 매수를 해가지고 뭐 단타폭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시세를 크게 주었던 애들이 가격 조정을 받아가지고 다시 반등을 할 때 그 반등폭이 더 크다는 거 그런 거를 생각해 가면서 다음 주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큰 그림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겁니다. 난 목요일날 물류 관련주들 KCTC 이런 애들이 상한가를 갔죠. 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잡지 않았던 게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모습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도 시가가 거의 보합에 시작을 했습니다. 장중에 반짝 올랐던 한솔로직스 이런 애들 고가가 14%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내려앉는 겁니다. 뭐 가정이란 있을 수 없는 거지만 만약에 앞에 이런 매물이 없고 여기서 이 자리가 신고가 자리였다면 상가에 무조건 매수를 했겠죠. 그리고 얘가 아침 갭을 굉장히 많이 띄웠겠죠. 그러면 한솔로직스 이런 애들이 이렇게까지 하락은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장중에 거래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곳에서 고점 돌파 매매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큰 그림이 없는 단순한 기계적 이런 거래를 가지고는 큰 돈을 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5월 3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되죠. 코스피 상위 200 종목, 코스닥 상위 150에 해당되는 종목들 월요일부터는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공매도를 칠 수 있습니다. 코스피 대형 우량주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G전자 뭐 이런 애들은 별로 제가 보기엔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200에 포함되는 어중간한 종목들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신풍제약 같은 종목입니다. 작년에 이런 공매도 금지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상승해 준 종목이죠. 얘가 이렇게 보시면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이런 애들이 이런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이렇게 미리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거죠. 이제까지는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 중에 특히 제약주들이죠.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떴을 때 20% 상한가 그냥 뭐 다이렉트로 쭉 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거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에 해당되는 제약주들이죠.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이 호재를 탔을 때 빨랫줄처럼 상승하는 그런 모습, 상한가를 닫아버리는 그런 모습, 과연 공매도가 재개가 되었을 때도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한번 일주일 정도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공매도가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똑같은 양상을 나타낸다면 똑같이 거래를 하면 되죠. 하지만 지켜봤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장중에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오른다든지 아니면 이전까지는 한 뭐 20% 상한가 그렇게 올랐던 게 이제는 뭐 한 10%에서도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한번 탐색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5월 첫째 날입니다. 4월 달이 마감이 되었는데요. 자, 5월 달에도 여러분 성투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